안녕하세요. 쉬운 바둑의 이원장입니다. 오늘도 초반 50수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늘 바둑은 타이잼에서 6단으로 두신 분의 바둑이에요. 이 바둑 두실 당시에는 6단이었는데 지금은 5단으로 한 단계 내려오셨어요. 100으로 두신 분의 바둑이고요. 호선 바둑인데, 자, 여기서 100으로 이렇게 협공을 했어요. 자, 보통 한 칸 걸침에 대한 협공으로는요, 이 협공은 원래는 없는 수예요. 원래 옛날부터 있던 정석으로는 날일자 협공, 그리고 한 칸, 두 칸 협공, 총 3가지의 정석이 있어요. 자, 이렇게 두는 방법은 없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프로기사들 바둑에서 이렇게 나오는 걸 제가 본 것도 같거든요. 근데 매일매일 공부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또 인공지능 바둑을 저는 엄청 많이 연구하지 않아요, 요즘에. 그래서 이 수가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네요. 만약에 프로 바둑에서 이렇게 많이 둔다면 있다고 말씀 좀 해주세요, 보신 분들은. 자, 이렇게 뒀을 때 이제 보통 여기는 날일자로 이렇게 많이 씌워요. 이렇게 두는 수 때문에 사실 두 칸으로 낮게 협공을 가는 수는 원래는 없는 수였어요. 그 이유가 보세요. 이게 높이 있을 때랑 낮게 있을 때, 이 높이 있을 때도 이렇게 날일자 협공을 하거든요. 이 정석 본 적 있으세요? 최근에 되게 이게 엄청 복잡해요. 붙이고 막을 때 끊고, 이거 일부러 축인데도 안 잡고 이렇게 뻗어서 두는 이러한 변화들이 있는데, 저도 이 변화는 정확하게 자세히는 다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완벽하게 설명을 드리기 어렵고, 자, 확실한 건 이거예요. 흑이 이렇게 날일자를 씌웠을 때 백이 붙여서 끊는 이유는 흑에게 잡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수를 쳐서 넘어가겠다는 건데, 자, 빵 때림의 값어치는 보통 30집이라고 하죠. 격언에 빵 때림은 30집, 거북등은 60집. 근데 그 빵 때림의 가치는요, 양쪽 사방으로 다 이 발전성을 뿜어내고 있을 때 그게 30집짜리라는 거예요. 지금은 왼쪽과 하변 쪽이 막혔죠, 백으로 인해서. 그럼 흑의 발전성은요, 딱 하나, 이 위쪽 이렇게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발전성이 좌변 쪽으로. 그러니까 30집의 한 반 정도, 15집의 값어치인데 그 15집 이상을 백은 지금 차지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요 왼쪽에 뒷문도 열려 있고. 그러니까 백이 원하는 그림이 이거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 이렇게 지금처럼 백이 건너붙여서 왔을 때는 이렇게 잡지 않고 밑으로 뻗거나 이렇게 뻗거나 해서 이 전투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전투는 정말 복잡해요. 어떻게 정석이 마무리가 되는지 정확하게 저도 잘 몰라요. 자, 그래서 원래는 이게 이렇게 해서 흑이 아래쪽을 뻗어가지고 싸우면은 흑에게 뭐 유리한 전투다 이랬었는데, 최근 이렇게 뻗어서 두는 거 보니까 이쪽으로 좀 더 두는 게 재밌는 그런 그림이라 생각을 하나 봐요. 자, 아무튼 지금처럼 날일자. 자, 근데 보세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날일자 씌우고 건너붙여서 끊을 때 똑같이 여기나 여길 뻗어서 둘 수 있죠. 근데 조금 다른 점은요, 이거예요. 백이 여길 늘어서 싸워야 되는데 여기에 있을 때랑은 완전히 틀려요. 자, 무슨 차이냐면은 이 자리에 있을 때 이제 이 전투에서 다음 흑의 한 수를 한번 유추해 보세요. 흑이 어디를 둬야 될까요? 귀에 있는 백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귀에 백집을 부시고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백이 이쪽을 한번 나가요. 이제 수순 한번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키고요, 요걸 붙여요. 젖히면은 건너붙여서 끊어지는 약점이 생기기 때문에 흑은 이렇게 지키게 되고, 이걸 연결을 하는데 그냥 막혔을 때 백이 사활이 걸리니까 이걸 연결하기 전에 한 번 더 밀고요, 흑이 지킬 때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살아요. 그럼 이제 흑은 아래쪽으로 가서 사는 건데, 이 형태가 이렇게 퍽 쉬어가는 요 급소 자리가 요 급소 한 방을 당하면서 흑이 조금 불리한 전투다 이렇게 많이 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쪽을 안 뻗고 이 아까 오른쪽으로 뻗어서 싸우게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진행이에요. 근데 지금 잘 보세요. 이 돌, 협공한 돌의 위치가 4선이 아니라 3선에 있을 때는 여기까지 진행이 다 된 다음에 받전자를 째고 나갈 수가 있어요. 왜? 찌를 때 막는 게 아니라 가만히 늘어주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연결이 되죠. 즉, 자, 돌아가서요, 이렇게 뻗었을 때 이걸 둬서 나중에 이 돌이 왔을 때 백은 결국 귀 쪽을 지켜야 된다는 그러한 소리인데,
이 밭전자가 째지면서 백이 곤란한 그런 상황이 연출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백은 여기가 째지지 않기 위해서 이걸 지켜야 되고 흙이 젖혀서 한 점을 제압을 하게 되면서 왼쪽에 있는 백돌이 좀 위험한 그러한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자, 이것 때문에 보통 이렇게 두는 수는 원래는 없었던 수인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뭐 더 특별한, 더 뛰어난 수가 나왔는지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인공지능으로도 돌려봤었는데 별다른 수는 아직은 안 나오더라고요. 제 컴퓨터 사양이 조금 딸려서 못 찾았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수가 있다면, 보신 분 있다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제가 한번 찾아보기. 자, 아무튼 이 자리는 일단은 둬야 돼요. 자, 근데 실전 진행은요, 이걸 붙였어요. 자, 이걸 붙인 수는요, 백이 젖히고 그냥 호구를 쳐버리면, 잘 보세요. 다음에 흙이 하변 쪽을 벌려서 집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집 만들 데가 없죠. 이 돌이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때는 입구자라도 가서요, 다음에 요 급수 한 방이 있기 때문에 백은 왼쪽을 가거든요. 그때 이렇게 쉬어가는 옛날 정석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백의 위치가 얘가 또 멀리 있네요. 여기나 여기 멀리 있으면은 퍽 쉬어가는 그런 수가 안 되죠. 이렇게 쉬어가면 백이 너무 쉽게 집을 만들어 가면서 흙은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 공배를 열심히 뒀고 백은 왼쪽 하변 쪽에서 너무 쉽게 자연스럽게 집을 만들고 있어요. 흙이 되게 속상한 그림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는, 귀 쪽으로 붙이는 수는 별로 좋지는 않았고요. 자, 이쪽 변화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또 시작해 볼게요. 실전 진행. 이렇게 해서 단수를 치고 뻗었는데 뭐 이 진행도 되게 좋아요. 아무리 연구해봐도 흙이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얘가 이렇게 이번에도 똑같이 가까이 있었다면은, 자, 그냥 틀어 막아가는 수는 그냥 별로 재밌는 수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흙이 어떤 수가 있냐면은 이렇게 밑으로 단수를 쳐서 치고 또다시 한번 치고 호구를 쳐서 한 점을 아주 강력하게 제압할 수가 있어요. 얘가 멀리 떨어져 있다면은 제압이 안 되죠. 흙이 별 위력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101점을 완벽하게 패석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너무 좋죠. 거기다가 백의 귀를 한 번 더 지켜야 돼요. 이 자리를 안 지키고 다른데 똥배짱으로 그냥 둔다 그러면 이거 하나 틀어 맞고요. 뻗는 거 선수, 그 다음에 어떤 수가 있을까요? 바로 먹여치기를 해서 패를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내 급수가 좀 약해서 제가 지금 설명하는 부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된다 하시면은 잠깐 정지하셔서 이렇게 뭐 바둑판이든지 한번 만들어서 해보세요. 제가 세세한 수순까지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백이 후수로 지켜야 되는데 흙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 백의 실리와 흙의 세력을 뭐 비슷하게, 뭐 실리 대 세력으로 비슷한 그 정도의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면 원래 귀는 백이 시작을 해서 지금 백이 한 수를 더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백이 손해를 봤다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얘가 멀리 있다는 거. 이렇게 해도 틀어 막아도 결국 여기를 지킬 때, 약점 지킬 때 이걸 막아버리니까 101점이 제압이 안 되어 있는 만큼 흙의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결과라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실전은요, 이걸 단수는 안 쳤다. 단수 치고 이렇게 막는 것도 별로고, 그렇다고 이렇게 틀어 막는 것도요, 백이 밀고 나와서 입구자를 갖다 붙이면은 흙이 차단을 못하죠. 이을 때 넘어가요. 그럼 일단 귀가 지금 흙이 먹여치기 하고 뻗어서 막 둔다 하더라도 백이 일선으로 넘어갔는데 문제는 귀가 죽는다는 거죠. 이런 거 붙여서 이렇게 뻗든 이렇게 뻗든 하나 다 지켜주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좌변 쪽에 있는 백도를 압박을 해서 뭔가 이득을 봐야 되는데 백이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게 되니까 뭐 당장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귀는 다 죽어버리는 거고, 이 선을 몇 번 기어간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실리가 크고요. 중앙 쪽에 끊어가는 약점들도 있기 때문에 흙의 세력이 이거를 제대로 유지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거기다가 변쪽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혼자만의 중앙 쪽으로의 단독 세력은 별로 그렇게 커다란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 흙의 선택은요, 이렇게 단수를 쳐서 이걸 잡았고 단수 치고 젖혀간 거예요. 자, 몇 수 안 되는데 벌써 한 10분이나 설명을 했네요. 자, 보세요. 이 상황 흙이 완전 망했어요.
여기 실전 진행을 보면은 이렇게 나가고 지킬 때 밀고 나가서 한 칸 뛰고 백이 좌변 쪽까지 지키는 이런 진행이 됐어요. 흑은 중앙에서 열심히 탈출을 하게 되죠. 죽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백은 좌변과 하변 쪽 양쪽에 집을 만들면서 흑과 싸우고 있어요. 흑이 귀를 차지했지만 귀의 집 딸랑 그거 하나예요. 백은 변 쪽으로 계속해서 집을 늘려갈 거고 흑은 중앙 쪽에서 두려움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러한 바둑 흑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초반에 이렇게 중앙 쪽으로 나 혼자서 그냥 공배만 만들어지는 이러한 전투가 벌어진다면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사실 흑이 이제 두는 행마가 빈삼각이 아니라 이렇게 한 칸을 뛰는 게 사실 더 좋은 행마예요. 이거 한 칸을 뛰는 수는요, 나가서 끊어간다면은 이렇게 잡고 그때 단수 치고 이런 식으로 단수를 쳐가면서 조금 더 이 한 점을 희생을 시켜서 흑의 모양을 아까처럼 빈삼각의 형태가 아니라 조금 더 예쁜 모양들로 만들어 가겠다는 그러한 뜻이에요. 이어주면은 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미는 거는 하지 말고요. 찌르는 거는 그냥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그냥 밀어가는 것들을 선수를 해서 중앙을 빨리 이렇게 위쪽을 공세를 하자, 이러한 진행들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막으면은 따먹는 거 선수해 놓고 다음에 뭐 이런 정도 밀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냥 날일자 이런 정도로 모양을 빈삼각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게 가져가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도 이제 되게 재미있는 행마가 있는데요. 바로 나가서 끊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갖다 붙이는 수. 젖혀가면은 찔러서 한 점을 잡는 게 아니고 두 점을 끊어서 이렇게 축으로 만들어서 잡을 수가 있어요. 결국 흑은 이렇게 쌍립을 서고 막고 이렇게 밀어가면서 이 정도로 중앙 쪽으로 나가는, 즉 빈삼각만 조금 피해서 나가는 건데 결과는 거의 비슷해요. 중앙으로 혼자서 공배를 두어가는 이러한 진행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바둑은 되게 편안하다 볼 수가 있겠죠. 자, 네, 한번 실전 진행 볼게요. 이제 조금 진행을 빨리 합니다. 이걸 밀었고요. 한 칸 뛰고 여기서 날일자까지 갔어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 초반 포석 문제예요. 지금 상태에서 백이 둔다면 어디를 두고 싶으세요? 한번 큰 자리를 찾아본다면요, 제가 뭐 보기를 한번 드릴게요. 숫자가 어디 있지? 여기 있다. 숫자. 자, 1번 저 좌상기 쪽 귀구침, 2번 하변에 한 2칸 정도 그냥 지켜놓는 거, 3번 뭐 상변이나 우변 아니면 우상기 쪽 날일자 걸침도 좋고 아니면 33이 가장 최근에 많이 유행하는 거고 그게 제일 좋다고 하는 정석이니까. 자, 방향인 거예요. 지금 백의 상태에서 좌상귀, 하변, 우상귀 이쪽 방향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을 하고 싶으세요? 되게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 있어요. 여기는 제가 설명하는 것 중에 오늘 두 가지 큰 포인트, 좌하기 쪽은 정석이라서 아까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했는데 가장 크게 봤을 때는 지금 상태에서의 설명 하나랑 그리고 잠시 후에 좌상기 쪽에서 나올 그 상황에서의 전투, 이게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하다 생각이 돼요. 그 중에 지금 첫 번째 포인트. 자, 바로 갈게요. 여기는요, 지금 이 자리를 빨리 가야 돼요. 이 자리를 가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되게 작은 자리예요. 2칸을 그냥 벌리는 자리니까. 그렇다고 이거를 손을 뺐을 때 뭐 백이 위험하냐? 백이 지금 밑에 집이 있기 때문에 당장 엄청 위험하고 막 죽고 그럴 돌은 아니죠. 그런데도 이 아래쪽을 가야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사실 좌상귀랑 우상귀 쪽을 가는 것도 가능해요. 이것도 뭐 백이 지금 나쁘지 않아요. 바둑 자체가 일단 좋거든요. 자,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큰 자리를 찾아가고 흑이 하변을 다가왔을 때 이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백이요, 죽진 않겠죠. 근데 나가는 행마가 다음에 안 나갈 수는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봉쇄를 당하게 되면 이제 진짜 사활이 걸리기 때문에 온갖 대악수들을 다 두면서, 이것도 뭐 흙이 치중을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온갖 대악수들을 다 두면서 어떻게든지 막 살자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수로 이렇게 막히는 자리들은 정말 값어치가 커요. 한 30집짜리의 위력이 있어요. 봉쇄당하는 자리들 한 수로.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은 웬만하면 나가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나갈까요? 이거 붙여서 나갈까요? 붙여서 나가기에는 흙을 하변 쪽에 있는 흙집을 상당히 쉽게 너무 쉽게 굳혀주죠. 웬만하면 붙이지 않고 그냥 나가고 싶어요. 입구자는 뭔가 힘이 없고, 그럼 조금 더 빨리 나를자 정도 가고 싶은데 흙이 이렇게, 아니면 이런 식으로 밀어갔을 때 뭐 요것도 가능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일단은 백이 타개를 해 나가야 되는데, 어쨌든 흙이 이 밑에를 다가오게 되니까 백이요, 원래 하변과 좌변에서 백 혼자서 집을 만들고 중앙에 흙이 공배를 두는 그러한 전투가 벌어져야 될 상황에서 백이 갑자기 살짝 몰리게 되면서 중앙 쪽에 흙이 힘을 얻어요. 응원군 하나 오면서.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은 나중을 대비를 해서 또 하변을 흙에게 쉽게 만들어주지 않고 중앙에는 이 흙들을 계속해서 약한 상태로 유지시켜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아래쪽, 하변 쪽에는 백돌이 완벽하게 강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를 지켜놓는 게 상당히 두터운 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요, 만약에 정말 프로기사들의 바둑이었다면은 꼭 이 자리가 아니라 좌상기를 가거나 아니면 우상기를, 큰 자리를 먼저 지금 빨리 차지하고 하변에 흙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든지 수습을 하면서 계속 싸워나가는 이러한 바둑을 둘 수도 있어요. 제급, 저보다 잘 두는 이상급에서는. 왜냐면은 프로기사들급에서는요, 이러한 전투를 할 때 한 수 한 수의 행마에 앞에 몇 수를, 몇십 수, 몇백 수까지를 계속해서 보거든요. 저도 몇십 수씩을 계속 다 보는 건데, 한 수에 대해서 그 주변 상황들의 수익기를 웬만큼 거의 다 하는 건데, 저보다 더 잘 두는 정말 프로 정상급의 기사들은 어떻겠어요? 한 수 한 수가 정말 특별한 수들이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 정도 급이 아니라 저보다 급수가 약하신 분들이 지금 대다수시잖아요. 여기는 타이젠 5단 밑에 급에서는 몇십 수 앞에 그런 행마들을 수익기를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한 수 앞도 잘 안 보여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게 내 돌이 몰리면서 전투가 되는 이러한 바둑보다는 바둑의 형태를요, 단순하게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특히 지금처럼 바둑이 약간 유리한 상태라고 판단이 될 때는 굳이 복잡하게 갈 필요가 없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프로기사들의 바둑을 봐요. 보고 되게 재밌죠. 새로운 걸 배워요. 프로들의 수를 배워요. 근데 그거를 내가 따라하는 건 좋은데 완벽하게 다 복사를 그대로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수 차이가 나거든요. 복사를 해와도 내가 그 수를 실전에 그대로 못 써요. 그러니까 프로들이 드는 스타일과 우리 하수들이 드는 스타일은 약간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바둑 스타일 자체가. 수익기가 프로들처럼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다가 가랑이 찢어진다는 말처럼 바둑 스타일 자체가 조금은 단순하게 만들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 어느 정도의 급수가 됐을 때 한 타이젠 7단 이상급이면은 아마 5단 이상 되잖아요. 그쵸? 강 5단 이상 되잖아요. 그 정도 급이 됐을 때 이제 이런 복잡한 변화들을 조금 만들어 가시면, 그런 바둑을 즐기시면 좋고요. 그 밑에 급수에서는 좀 쉽게 두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설명이 너무 길었나요? 근데 이건 정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거를 실전에 적용을 하시는 분들은 바둑을 되게 쉽게 두면서도 실력이 빨리 올라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죠. 제가 그러면은 계속 이렇게 좀 복잡한 전투의 바둑들이 계속 나오게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이런 자리들이 생각보다 바둑을 단순하게 만들어 가면서 정말 두고 싶은, 생각보다
좋은 자리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실전 진행은요, 우상기 쪽을 걸쳤고요. 이때 이제 하변 쪽을 오지 않았어요. 자, 여기는 제가 그냥 이렇게 이거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만 놨는데, 이런 식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 조금 더 가볍게 어깨 짚어서 백이 하변 가면 다른 데를 갔을 때도 중앙에 있는 흑돌이 하변에 있는 백을 압박하면서 돌 몇 개를 투자를 하게 되니까 이게 이젠 곤마가 아니라 생각보다 세력 비슷하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하변 쪽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백이 좌변 쪽을 바로 쳐들어갔는데, 네, 요 아래쪽에 있는 백돌을 압박하면서 좌변을 부시겠다는 뜻이죠. 자, 여기서 이제 보세요. 이걸 왔을 때 다음 백의 한 수는 이런 자리를 무조건 와야 돼요. 흙이 벌려갈 자리, 거기다가 쥐구침이 되죠. 눈목자. 아니면 만약에 이 눈목자 구침, 이런 침투 수단 같은 게 조금 부담스럽다, 겁이 난다 하시면 날일자도 괜찮아요. 흙의 집을 쉽게 만들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문제는 여기서 이제 여기에 대한 처리가 돼야 되는 건데요. 이걸 들어왔을 때 백이 이걸 막고 싶죠. 밀어가고요. 막을 때 젖혀서 이어요. 그럼 백이 약점을 지킬 거고, 흙이 이렇게 젖혀요. 순식간에 좌편에 있는 백돌이 이게 이런 식으로 다 잡혀버리면 안 되죠. 당연히 이걸 차단을 할 수는 없고요. 백은 위쪽을 막아서 이런 식으로 그냥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그럼 이제 백은 중앙 쪽에 세력이 만들어지면서 흙을 계속 압박을 하게 되는데, 흙이 죽진 않아요. 그쵸? 이런 돌 젖히는 건 젖히고 끊을 때 뭐 이렇게 뻗어서 둘 수도 있을 거고요. 빈삼각은 요 입구자 한 방 맞고 계속해서 뭔가 이용을 당하기 때문에, 아니면 이런 식으로 막혀서 아직 못 살아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왠지 빈삼각은 두기 싫고, 둔다면 요런 정도로 젖혀 놓고 지킬 때 이렇게 뻗어가는 이러한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이걸 치는 거는 찔러서 있는 수가 가능하니까 잘 안 돼요. 치기가 쉽지 않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된다 봤을 때 백이 세력이 되죠. 흙은 살았어요. 자, 중요한 문제는 저 좌변에서 흙이 살아버리면 백이 강해지죠. 그러면 중앙에 있는 흑돌은 점점 더 불안해져요. 초반에 저렇게 네 돌이, 약한 돌이 중앙에 붕 떠 있는 상태에서 그 주변에 상대방 집에 지금처럼 빨리 침투를 하잖아요. 사실 좌변보다 상변, 우변, 하변 더 넓은 자리들이 아직 많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바둑을 급하게 가져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 상대방이 허점만 보이면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를 딱 찔러가는, 그쵸? 왜냐면 급소가 감이 좋으신 거예요. 이런 분들은 감이 좋기 때문에 상대방의 약점들이 딱딱 잘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약점을, 이런 분들은 이거 하나만 고치시면 바둑이 되게 빨리 늘 수 있어요. 뭐냐면 조급함만 버리면 돼요. 큰 자리 먼저 가고, 큰 자리 가다가 상대가 그 약점 지키면은, 그럼 난 그냥 큰 자리 하나 간 걸로 만족하면 돼요. 근데 상대가 이걸 빨리 어떻게 했는지 언젠가 지킬 것 같으니까, 약점은 사라질 것 같으니까 그 조급한 마음에 먼저 빠르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지금처럼 대세를 그르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흙이 성공을 한 것 같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흙이 실패한 그림이에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왜? 결국 좁은 데 쳐들어가서 두다 보면 주변에 계속 영향을 끼치게 돼요. 전투는 어떻게 됐든 간에 내가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거든요. 상대방의 집을 빼앗으면 세력을 만들어 준다든지 뭔가 공격을 당한다든지 잃는 게 항상 있어요. 그걸 생각해 주셔야 돼요. 결국 지금처럼 흙이 너무 빨리 들어가는 진행은 좋아 보이지 않았고요. 왜냐면 좌변보다 하변 쪽 같은 경우에는 우하기 쪽에 우리 편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백을 공격을 하더라도 집을 쉽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이런 자리들이 좋다는 거예요. 자, 실전 진행. 자, 근데 여기서 백이 너무 겁을 먹으셨어요. 지켜도 돼요. 지켜도 되는데 이왕 지킬 거라면은 철주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날일자라던가 이걸 들어왔을 때 이 흙이 옆으로 연결하지 못하게끔만 지켜주시면 되죠. 최대한 늘려서. 근데 요 자리, 요걸 보셨는지 이렇게 지키셨는데 너무 겁먹었죠, 사실. 그쵸? 수가 딱 이 한 수를 말하고 있어요. 저 겁먹고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흙이 이걸 벌리고 지켰고요. 이때 이제 날일자를 갔는데 여기도 보통
한 칸. 날일자는 이게 이제 간격이 이런 식으로 되게 좁아가지고 흙이 움직이기가 쉽지 않을 때, 그래서 무조건 이 흙돌을 도망을 가고 이 흙을 백이 압박하면서 어떻게든 백이 계속해서 상변 쪽을 더 둘 수 있을 때, 아니면은 상변에 우리 편이 이런 식으로 있을 때, 그런 경우에 응원군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상변을 다음에 한 수 더 투자할 수 있을 때 날일자를 가는 거예요. 공격의 힘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서 얘를 이용을 해서 집을 단 몇 집이라도 더 늘리기 위한 방법이 날일자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백이 이렇게 쫄았죠? 거기다가 흙이 두 칸을 벌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달려서 들어가면은 어느 정도 집 모양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이 백돌이가 이렇게만 있었어도 이 자리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가 아니라 지금은 여기까지만 가야 돼요. 네, 이거는 약점이 있거든요. 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거 약점이에요. 지금 쳐들어가는 침투 타이밍이 지금이 딱 맞을까요? 아니면은 조금 이따일까요? 여기는요, 조금 이따 가야 돼요.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일단 뭐 한 칸이든 뭐 이런 데든 어떻게든 이 왼쪽에 있는 흙돌을 일단 나가놔요. 왜냐면 얘를 나가놓게 되면은 나가놓으면서 요 돌에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쪽이 나가지면은 다음에 좌변 쪽에 있는 백돌을 압박을 하자고 하는 수단들도 생겨요. 봉쇄를 해서. 봉쇄가 되면 다음 턴에 다시 한번 백이 계속해서 조금씩 이용을 많이 당하게 될 거고 손해를 조금씩 계속 볼 것 같아요. 뭔가 불안불안한 형태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물론 흙이 다 두진 않겠지만, 그럼 결국 백은요 이 중앙 쪽을 뛰어나가게 될 거고, 그때 이제 수수는 요 정도로 이 중앙을 조금 어느 정도 보강을 해 놓고 백이 나가면 그때 상변을 딱 침투를 했다면 요게 아주 딱 재미있는 타이밍인 거예요, 지금의. 근데 보세요, 제가 흙으로 두신 분이 급하다 했잖아요. 진짜 급해요. 바둑이 중앙 약하죠. 좌변도 그렇게 위험하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되게 단단한 형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백이 이런데 중앙을 어느 쪽이든 하나 막히게 되면 조금 많이 위험한 그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어요. 이 자리가 빨랐다는 거. 자, 기회죠.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놓치면 안 돼요. 기회가 오면은 사정없이 몰아쳐야 돼요. 상대방의 약한 돌들이 사방에 널려 있어요. 우상기 쪽도 걸쳐놨는데 손을 뺀 상황이죠. 백이 뭘 하든 어디선가 다 이득을 볼 수가 있는 그러한 자리들이 생각보다 지금 많아요. 그럴 때는 상대방한테 숨 돌릴 틈을 주지 않고 이런 걸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 호구 자리는 너무 아프죠. 그러니까 호구는 뻗어야 되는데 그때 한 칸을 뛰어나가게 되면 이제 약점이 사라져요. 그렇죠? 이거 건너붙여서 끊어가는 이 약점만 지금처럼 백이 입구자리에서 지켜놓고 중앙을 뛰어나가게 되면 다음에 이제 흙이 어디 둬야 되는지 보이세요? 이 자리죠. 이 자리를 안 둬서 만약 흙이 위쪽을 갔다 봉쇄당하는 순간 왼쪽에 있는 흙들이 정말 위험해지는 거예요. 숨 쉴 틈 없이 막혔으니까. 그러니까 흙은 나가야 되고, 그때 이제 백이 이 중앙 쪽을 나갈 때 같이 뛰어나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뭔가 이 왼쪽, 위쪽, 그리고 중앙 쪽 이렇게 사방이 서로 엮이면서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상변 쪽을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라면은 지금 이렇게 약간 여유 있게 드는 것보다는 뭔가 이 흙돌을 좀 이용을 해서 차단을 하고 그 다음에 상변 쪽으로 흙이 벌려오지 못하도록 한번 먼저 협공을 하고 가고 싶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흙을 조금 돌을 무겁게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자, 실전 진행 한번 볼게요. 오늘 되게 오래 했는데 이렇게 가니까 여기서 요것도 좀 악수였어요. 그리고 협공을 했고 뛰었는데, 자, 이럴 때 무조건 나가야 되는 자리, 여기 이걸 밀리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공격을 당하더라도 애초에 이렇게 공격을 받을 것 같으면요 협공이 아니라 이런 정도 한 2칸 정도까지만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가서 한 칸 뜰 때 이렇게 틀어 막고 이 자리 막히는 건 너무 아프죠. 이러니까 지금 바둑이 백이 정말 좋아요. 흙이 붙여서 뻗으면 있고, 지킬 때 백이 선수를 잡아서 어딜 갈까요? 우변 쪽으로 벌려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자리들 이렇게
아니면 그냥 하변 쪽을 먼저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우상기는 이렇게 그냥 틀어 막아 주시면 돼요. 실전 진행 요거 하나만 볼게요. 요거까지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 거예요. 자, 백이 마지막 전투 젖히고 이렇게 밀고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뒀을 때 이제 당연히 흑은 귀쪽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죠. 끊어가면은 잡히기 때문에 안 돼요. 언뜻 보면 백이 엄청 곤란한 것 같은데요. 백이 수습하는 방법은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단수를 하나 치고 그 다음에 끊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흑이 이 축이 되면 이렇게 축으로 잡을 수가 있는데 그냥 잡아버리면 단수까지 치고 이렇게 잡았을 때 아무런 뒷맛이 없죠. 막아가는 것들이 선수가 안 돼요. 이 막아가는 수를 선수를 만들기 위해서 흑이 어떻게 둘 거냐면 여기서 한 점 잡기 전에 이거 하나만 먼저 쳐요. 그 다음에 단수를 치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거 있는 게 선수가 되니까 이쪽으로 끊고 딸 때 단수까지 치고 그때 잡는 거예요. 밀고 나가면 이렇게 뻗는 것들 막는 것들 선수하고 막아버리면 백이 좀 곤란해지겠죠. 그러니까 백이 이걸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수가 이거 하나 나가 놓는 거예요. 잡아주면은 이 나가는 수 단수가 선수가 되면서 얘를 끌고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백이 이 한 점을 따야 되는데 여기서 이걸 틀어 막아요. 다음에 막고 이렇게 수상전이 벌어지면은 백이 곤란해요. 결국 백은요 흑이 막을 때 있는 것까지 막으면 젖히는 것까지 하면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백이 귀를 차지했어요. 그쵸? 언뜻 보면 되게 좋아 보여요. 근데요 이 귀는 원래 지금 봉쇄가 됐었잖아요. 봉쇄가 돼서 아까 제가 처음에 그냥 이 바깥쪽 틀어 막는 변화는 백이 봉쇄를 하고 선수를 잡아서 이 우아기 쪽 방면 먼저 갈 수가 있었어요. 백의 선수. 근데 지금은 백이 귀를 차지했죠. 대신 흑은 오른쪽에 세력이 만들어졌어요. 세력과 실리를 바꾼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백이 이젠 후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것도 백이 좋아요. 이 진행도 백이 나쁘진 않은데 그냥 봉쇄를 해버리는 틀어막는 변화가 솔직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더 쉽고 유리하다는 거예요. 한 수를 더 둘 수가 있는 거. 그게 생각보다 엄청 큰 차이예요. 초반에 이런데 한 수를 먼저 둘 수 있는 거는 최소한 한 20집 정도의 가치가 있어요. 20집이면 이 100집 다 합친 거보다 커요. 생각보다. 그죠?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막 들어가서 막 열 올리면서 막 도왔고 어우 신나게 잡았어. 근데 별 이득이 없어. 이게 아니라 그냥 여기 틀어 막고 두시라는 거죠. 결국 실전은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됐고 이거 안 맞고 실전 이렇게 해서 있고 젖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결국 어쨌든 여기도 지금 백이 성공하고 여기도 뭐 전체적으로 백이 다 좋아요. 결국 이 바둑은 나중에 백이 불계승을 한 그러한 바둑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뵐 건데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들 하변 쪽에 고수와 하수의 바둑은 스타일이 조금 달라야 된다. 이거 하나랑 아까처럼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상대방이 약한 돌들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침투를 할 때는 그 기회를 최대한 살려서 사정없이 몰아쳐라.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